네, 안녕하세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영상 오랜만에 찍게 됐어요. 그동안 좀 KC 전기기사 쪽 좀 중요한 부분 하다 보니까 좀 그쪽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영상을 못 올렸었고, 제가 이제 기술사 영상 어떤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냐고 좀 게시판에 올렸었죠. 그래서 좀 보호 개전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1, 2, 3위 정도 이제 다룰 예정인데 좀 장기간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고요. 일단 보호 계정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할 건데, 제가 좀 3월부터는 좀 일이 많아져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좀 열심히 해볼 계획이고, 제가 좀 이거를 PPT 자료로 다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빼려고 계속 영상을 미루다 보면은 또 업로드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기존에 좀 작성했던 거를 좀 캡처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비접지 지락보를 좀 볼게요. 그래서 어 이거 이번에도 나왔었죠. 그 직접 접지랑 비접지 지락 검출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비접지는 저희가 이제 델타 결선에 쓰는데, 어, 주로 이제 플랜트 쪽이나 이런 데는 이제 공장이 멈춰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공장이 안 멈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감전보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접지 방식을 많이 써요. 왜냐면 직접 접지를 쓰다 보면은 이제 고장 전류도 커지고 이제 고장 검출에 의해서 차단이 쉽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델타 결선으로 하고 이제 뭐 6.6 kV나 3.3 kV 요 계통으로 보통 뭐 1호사나 이제 22.9를 받아서 6.6이나 3.3 kV 비접지 방식 델타 결선으로 많이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고압 모터 같은 경우에 6.6이나 3.3 kV를 많이 쓰거든요.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압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이런 계통에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비접지 지락 보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기술사 공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개요엔 요런 거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선지락의 특성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접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일선지락 하면 그 상으로 다 전류가 온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요 A, B, C 상이 있는데 C상에 지락이 되면 이쪽으로 다 전류가 이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C상 거는 요렇게 들어올 거고, 요 B상에도 어떤 우리가 실제로는 B상이랑 C상 또는 A랑 C상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런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죠. 요게 이제 전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지락이 되면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요 캐패시턴스 정전 대지 용량 쪽으로 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이제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락이 되면은 요런 식으로 또 루프가 형성이 되고, 또 요런 식으로 루프가 형성이 돼서 다 요 지락점으로 루프가 형성이 돼요.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접지일 때는 어 요런 C성분에 의한 루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전 전류 같은 거 요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J 오메가 C, 그리고 전압, 상전압을 보통 2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지락 검출하고 정정해서 보겠지만 이접지에서 이제 지락 전류라는 건 이제 진상의 성질을 가져요. 이게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는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에 요런 성질을 가지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위상각 세팅을 통해서 이제 선택 지락을 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대지 정전 용량은 임피던스로 봤을 때 매우 크죠. 우리가 임피던스 C라는 게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우리가 C가 뭐 10의 마이너스 뭐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뭐 마이크로페러 요 단위잖아요. 요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제 분자로 가면 10의 6승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임피던스로 봤을 때 옴으로 보면. 그래서 매우 커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미리암페어 수준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비접지 방식에는 어떤 지락이 발생이 되면 그 검출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어, 제, 어떤 뭐 누전 차단기나 이런 걸로도 검출하기도 힘들고, 이게 되게 작은 수준의 전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일부러 이제 접지의 지락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GPT를 통해서. 그래서 GPT를 통해서 우리가 SGR과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미리암페어 수준이라 보호 계정 검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뭐예요? 이게 고장 전류가 작은 대신에 요 지락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건전상 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지 전압 상승.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지락이 되면 이쪽은 전위가 제로가 되는데 요 나머지 두 상이 건전상이죠. 요게 건전상이라는 의미가 요 의미고, 여기에 이제 전압이 실제로 요게 대지 전압을 기준으로 여기 나오지만 루트 3배 정도까지 커져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개요에 적어줘야 되는데 뭐 요런 벡터도 하나 그려주면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중성선을 기준으로 A상, B상, C상의 어떤 2라는 크기의 대지전압이 형성이 되는데, 지락이 되면 요쪽이 이제 중성선이 요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요쪽이 이제 대지 접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중성점이 여기서 지금 C상을 지락됐다고 보면 요쪽으로 옮겨진다고 보는 거예요. M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하면 A상의 대지전압은 요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 EA가 여기서 여기로 변하는 거고, B도 요렇게 변하는 거죠. 그럼 요 크기라는 게 요거에 기존에 요게 1이면 요거는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 과전압 또는 건전상 대지전압이 정상시 상전압의 루트 3배까지 상승을 한다. 그게 이제 비접지 방식의 단점이죠. 그래서 요 지락 전류가 작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방치되면 이게 기기 쪽에 우리가 요즘은 KC에서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해요. 기기에 어떤 과전압이 이제 계속 요 지락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요거를 발견해서 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검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요 과전압이 계속 어떤 기기에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일시적 과전압으로 절연이 약화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제가 따로 챕터를 만들겠지만 철공진이란 게 있어요. L과 C의 어떤 진동에 의한 건데 요거에 의해서 또 과도 전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 과전압에 의해서 요런 전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접지 방식의 좀 문제점이죠. 그래서 개요 쪽에는 요런 거를 적어주면 좀 디테일하게 잘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25점짜리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비접지 지락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요 GPT 통해서 영상 전류, 영상 전압 유도하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 나온 거냐면, 우리 기본서 중에 그 기술 계산 핸드북 있죠? 그 의제에서 나온 거, 빨간 책 두꺼운 거. 거기에 보면 요런 등가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등가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요 GPT를 통한 영상 전압, 영상 전류를 이제 그러니까 어,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PT가 뭐예요? 우리가 요런 델타 결선이 있으면 아까 봤듯이 우리가 지락이 이쪽에 발생을 하면 어떤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연결된 요 루프를 통해서만 흐르잖아요. 요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뭐 다른 쪽에도 요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삼상에 대한 전류의 흐름은 이따가 SGR 설명드릴 때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어쨌든 요것만 돼서 요 정전 용량 임피던스가 아까 제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 검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어떤 접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요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GPT라고 해요. 요런 이제 GPT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락이 걸렸을 때 일부가 요런 식으로 요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요 GPT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줘서 고장 전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값으로. 그 개념이에요. GPT라는 게. 그래서 요 요 전류를 값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해요? 우리가 여기 PT가 뭐예요? 이게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 부분만 그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GPT 1차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요쪽으로 우리가 지락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요 양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우리가 지금 GPT 2차가 있죠. 오픈 델타로 해서 만들어주죠. 우리가 변압기를 뭐라고 보면 좀 좋냐면, 우리 기계적으로 볼 때 뭐 기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CL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류저항. 이게 어떻게 되냐? 요게 우리가 접지를 만들어 줬는데 이걸 뭐 무한정 고장 전류를 크게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게 제한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380mA 보통 이렇게 쓰죠. 요거를 어떻게 정하냐면 요 CLR 저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면 우리가 1차, 2차죠. 지금 변압기잖아요, 이게. 요쪽에도 전류가 요거에 의해서 요 전류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맞춰줄 수 있도록 요 CLR을 선정을 하죠.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요런 이제 GPT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거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까지 계산 유도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근데 요 유도하는 것도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가져갔었으니까 좀 요런 수식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근데 요 결과값은 좀 가져가셔서 비접지에 대해서 뭔가 물어봤을 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영상, 요 영상 전류 전압 해석에 있는 요 등가회로하고,
그래서 요 등가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단상 등가회로거든요, 요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영 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라는 게 있죠, 자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되죠. 이게 요 계통에 이제 걸리는 이제 일반적인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란 게 있죠. 근데 이게 루프가 지금 요쪽에 지락이 생겼을 때 지금 요쪽을 보세요. 하나는 요쪽 C 성분으로 가고 하나는 요 GPT로 가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지락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요쪽에 접지 저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RG라고 요거랑 상관없는 땅으로 해서 뭐 접지극이 접지 저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계통에. 그걸 통해서 요렇게 가서 GPT로도 가고 하나는 이제 요 정전 용량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락이 됐으면 지금 C상이라고 보면 지금 단상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여기에 지금 어쨌든 전압이 우리가 정상 전압 2가 걸리고 요 선로의 임피던스를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라고 봐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가서 지락이 되죠. 그 RG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요게 하나는 요쪽 C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죠. 요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GPT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요 2차 아까 설명드렸던 오픈 델타 쪽의 CLRA에서 정해지는 값이고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요렇게 요 루프예요. 요렇게 가서 하나는 요렇게 가고 하나는 또 요렇게 가서 지금 지락점으로 가야 되니까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가회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급되는 전압 2라는 게 있었을 거고 요 선로에 정상 임피던스 분이 있었을 거고 또 영상 임피던스랑 역상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영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요쪽을 이제 접지라고 보면 요게 지금 요렇게 가서 좀 빨간 부분을 제가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가서 지금 일단은 요, 요 RG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기가 되죠. 요렇게 하나는 RN으로 가고 하나는 그럼 C로 가죠. 지금 단상 등가회로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지금 여기 나온 RG랑 요 RN은 삼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삼상 기준의 어떤 RN, RG라고 주어지면 요걸 단상으로 해석할 때는 3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삼상이니까 3분의 1만 이제 흐르니까 저항은 반대로 3배로 커진다는 개념이에요.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쪽에 3RG가 되고 요쪽은 RN이 아니라 3RN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등가회로가 우리 기술계산 핸드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도 거기에 나와 있고 여기서 그것까지 하면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유도된 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여기 이 전류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영상 전류죠.
우리가 지락전류는 3I0죠. 근데 한 상에 대해서는 이 I0예요. 그리고 요때 여기 걸리는 전압, 요쪽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GPT에 걸리는 요쪽이 아니죠. 우리가 GPT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쪽이 GPT 부분이니까 요 3알렌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영상 전압을 V0라고 하면 요 두 개를 이제 요 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I0라는 게 요게 다 직렬이잖아요. 예를 들면 식을 세우는 거죠. I0라는 게 지금 임피던스가 뭐예요? 이거 요쪽이죠. 그래서 뭐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에 여기 3Rg죠. 요쪽은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요쪽은 3Rn이랑 요 J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요거 분의 요 공급되는 전압이 정상 전압 2. 근데 요 부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요 부분을 무시를 하고 요거를 풀어주면 돼요. 요거를 병렬로 막 풀면은 이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IG라는 게 1 플러스 RNRG 플러스 J 3 오메가 C RG 그리고 여기 RN분의 1 플러스 3 J 오메가 C V0가 이건 저는 이제 외웠었어요. RNRG의 제곱 플러스 3J 오메가 C RG의 제곱에 2 크기거든요, 요건. 그래서 요 식이 나와요. 근데 이걸 왜 좀 외워야 되냐면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비접지 지락보 시에 GPT의 감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에 뭐예요? 영향 주는 게 일단 대지정전 용량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감도가 좋으려면은 결국에는 요 영상 전압이 잘 떠야 되잖아요. 요게 너무 작게 뜨면은 검출이 어려우니까. 근데 요 C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 V0가 작아지죠. 그래서 감도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RG, 요 지락점 저항 자체가 너무 커버리면 당연하죠. 그러면 고장전류 자체도 작아지고, 요 영상 전압도 작아지죠. 그래서 요 RG,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나 지락점 저항이 커지면 요게 영상 전압 감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반비례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죠. RN. 그러니까 GPT 저항. 요거는 뭐예요? 지금 클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영상 전압은 커지죠. 그래서 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런 말이 있죠. GPT를 여러 대 설치하면 뭐예요? 그러면 요 RN이 병렬로 여러 개 설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로에 GPT 하나, 둘, 셋 요러면 여기 각각에 RN이 되죠. 그럼 요게 뭐예요? 합성을 하면 3분의 1 RN으로 줄잖아요. 그럼 요게 주니까 분모가 커지고 영상 전압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제 GPT를 여러 개 설치하면 요 RN이 병렬로 여러 개 연결되기 때문에 합성된 RN은 작아지니까 영상 전압이 작아지죠. 그래서 감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비접지 지락 보호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좀 시사선택 하셔서 좀 공부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접지 쪽,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긴 했는데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 어떤 SGR 쪽 정정에 대한 거, 그리고 삼상에서 어떤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어떤 경로를 형성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SGR이 어떻게 검출을 하는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